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의 DJ 소리나입니다. 청취자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저는 오늘 하루 정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오늘의 사연들 3가지 준비해놨는데요. 3가지 사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이영식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하신 후 아버지는 하루 종일 TV만 보셨습니다. 식사 때도 잠시 산책을 나갈 때도 늘 무표정한 얼굴이셨죠.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든든하고 활기차시던 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점점 작아지시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속으로 많이 걱정했어요. 이러다 우울증이라도 오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뭐라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골목 끝 공터에서 흙을 만지고 계시더군요. 낡은 삽 하나로 땅을 파고 작은 씨앗을 하나하나 심고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하셔서 그러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나가 텃밭으로 향하시고 저녁이면 흙 묻은 손으로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죠. 이놈 봐라. 내 손 타니까 이렇게 잘 자라네.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나가던 동네 아이들이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토마토 익었어요? 그 짧은 질문 하나에 아버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셨대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날 저녁 식사 때 내내 웃으며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텃밭을 일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밭을 가꾸고 있었던 거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것. 내가 키운 것을 누군가 기뻐해 준다는 것. 그게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이더군요. 퇴직 후 잃어버렸던 존재의 이유를 아버지는 작은 텃밭에서 다시 찾으신 겁니다. 지금도 아버지 텃밭에는 손글씨로 쓴 작은 팻말이 하나 꽂혀 있습니다. 누구든 지나가다 하나 따먹고 가세요. 그 문구처럼 아버지는 세상에 조금의 온기를 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삶이 다시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때로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씨앗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구나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영식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사연이네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두 번째 사연은 인천에 사시는 강현임님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퇴직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엔 이제 좀 쉬자 싶었죠. 3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던 삶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나를 깨우던 알람이 사라졌고 누군가 필요로 하는 전화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TV 소리만이 텅 빈 방 안을 메웠고 저녁이면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죠. 가족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달까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일이 아니라 나 자체가 사라진 기분이란 걸.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예전처럼 어딘가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람을 쐬는 기분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길 위엔 생각보다 많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포장마차 앞을 지날 때면 인사해주는 주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파트 경비실을 지날 때면 경비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네셨죠. 고생하셨어요. 오늘 날씨 좋았죠?
그리고 길가에 피어있는 국화꽃 한 송이. 어제는 봉오리였는데 오늘은 활짝 피어있더군요. 그 짧은 인사 한마디,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마음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편의점 알바생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매일 이 시간에 지나가시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산책 삼아 걷고 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구나. 이제는 퇴근 시간에 사람들 틈에 섞여 걸으며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지만 저에게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퇴직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그 길에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을 겁니다. 그 길 위엔 아직 나를 기억하고 반겨주는 작은 온기들이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셨을 모습을 생각하니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퇴직하신 지 이제 1년 조금 넘으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못하셨던 것들 많이 하시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광주에 계시는 김수광 씨의 사연인데요. 사연을 보니 아내분의 이야기인데 남편분이 바라본 아내의 모습, 저희 시니어 라디오에는 처음 접수된 사연이네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제 아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내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며 쉼없이 달려왔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저도 퇴직을 하고 나니 집 안엔 둘뿐인데 이상하게 공기가 허전하더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내가 허전해 보였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는 게 일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역할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늘 바쁘게 움직이던 모습이 사라지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저도 마음이 불편했죠.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도자기 배우러 다녀볼까 해. 순간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내성적이고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걸 배우겠다니요. 솔직히 처음엔 며칠 다니다 말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매일 아침 흙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톱 밑엔 항상 점토가 묻어 있었죠. 손도 거칠어지고 옷에도 흙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재밌다고 저 고생을 하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표정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가 얼굴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뭔가를 들고 제 앞에 섰어요. 손에는 작은 찻잔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그 찻잔은 조금 비뚤었고 손잡이는 어색했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것처럼 완벽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완성한 작품이야. 서툴지? 아내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처음 무언가를 해낸 아이 같았어요. 저는 그 찻잔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소. 이 찻잔으로 매일 차 마실게. 지금도 그 찻잔은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잔으로 차를 마시죠. 요즘 아내의 작은 공방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습니다. 아내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웃고 있더군요. 누군가는 그저 취미라고 부르겠지만 아내에겐 그곳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된 셈이죠. 그날 공방에서 돌아온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나로 불리고 싶어. 내 이름으로. 그 말을 듣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부터는 늘 애들 엄마, 여보 이렇게만 불렀던 것 같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의식적으로 매일 아내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은수가 저녁 뭐 먹을까? 은수가 오늘 공방은 어땠어? 그 이름이 참 예쁜 이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이름 속에 잊고 있던 사람이 다시 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3가지 사연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아들이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모습, 남편이 아내를 바라본 모습.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시니어 라디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시니어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직접 사연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사연, 웃긴 사연, 행복했던 추억 등등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셔서 사연이 소개되는 분께는 시니어 라디오에서 특별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